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기준 보상 문제 4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계산틀 제가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요거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계산틀 똑같아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될 경우, 요해 X2년도에 변경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선택형, 두 개는 선택형인데, 자, 이거는 자, 처음부터 선택형인 경우, 자, 요거는 이제 여기 문제에는 없는데, 요거는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면은 요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요거 이제 기본 과정에서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선택형인데 주식결제형, 처음에는 주식결제형이었다가 후속적으로 현금결제 선택권이 추가된 경우에요. 요거는 이따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게 되니까 그때 확인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은 2021년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자, 현금결제형인데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은 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앞으로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자, 현금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을 10개씩 부여하였다. 자, 기본적인 건 제가 기재를 해놨어요. 자, 100명에게 10개씩. 자, 이제 3년까지, X3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행사되고, 그런 건데,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X4년까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놨고, 자, 물어보는 게 X1년 비용, X2년 말 부채 장부 금액, 부채는 이제 장기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X3년도 비용, X3년 말 부채 장부 금액, 그리고 X4년도 비용, X4년 말 부채 장부 금액.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면은, 자, X1년도에 자, 실제 퇴사한 종업원 수가 3명이고, 자, 이후에 7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 총 1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X1년 말 기준으로, 자, 10명이 퇴사한다. 그럼 남아있는 인원수가 90명이 되겠죠. 자, X3년 말에 자, 90명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기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자, X2년 보시면 4명 실제 퇴사했고, 그러면은 3명, 4명, 7명 실제 퇴사했어요. 그리고 X3년에 3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은 총 1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90명. 자, X3년도는 실제 퇴사한 인원수가 3명. 그러니까 10명 그대로. 자, 여기 90명 그대로 기재를 하시고, 자, X3년 말 계속 근무자 90명 모두 가득을 했다. 자, 각 연도 말에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한 종업원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깔끔하게 주어졌네요. 30명씩. 자, 그리고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주가차익 보상권의 내재가치, 내재가치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자, 그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X1년 말에 자, 장기 미지급 비용이 얼마냐, 그걸 계산을 하시면, 자, 요거 144원, 자, 요거를 기재를 하시고, 지금 3년 중에 1년 지났으니까 3분의 1 해가지고, 자, 90명 곱하기 10 곱하기 144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은 얼마냐면은, 자, 43200, 자, 43200 이렇게 됩니다. 부채니까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하고, 자, 여기 물어보는 게 X1년도 인식할 비용. 자, 첫 해니까 43200. 요게 이제 보상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3200 기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X2년도는 지금 155. 자, 155고 3분의 2. 그러면 자, 93000.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답을 바로 기재를 하시면 되니까, 자, 이거랑 이거 차이, 그만큼이 보상 비용이 되는데 여기 기재할 필요 없이 물어보는 게 있으면 바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X2년 말 부채 장부 금액, 자, 요걸 기재를 그냥 하시면 돼요. 93000. 만약에 X2년 보상 비용을 물어본다,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그냥 답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X3년도 여기도 진행을 해보면은, 자, X3년도 말에 가득을 90명이 하고, 자, 바로 이제 30명의 행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90명에서 30명 행사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원수가 60명이 됩니다. 60명. 자, 이렇게 하면은 90명이었다가 30명이 행사하고 60명이 남아있다.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자, 60명이 남아있다. 그럼 X3년 말 최종적으로, 자, 이 부채 장부 금액이 얼마냐. 자, 여기는 공정가치가 지금 182원이에요. 자, 182원. 자, 그러면 60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182 하시면, 자, 얼마냐면은 109200. 자, 요거 행사하기 전에는 90명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그 부채 금액이 있겠죠. 근데, 자, 뭐 그걸 썼다가 다시 지우고,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자, 인원수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자, 부채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자, 30명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을 하죠. 자, 현금 지급액이 얼마냐. 자, 현금 지급액은 지금 30명에 대해서, 자, 150원. 하나에 한 개당 150원. 자, 그러면은 30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150 하시면 얼마냐면, 자, 그러면 이제 45,000원 나와요. 자, 현금 지급액이 45,000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자, 물어보는 거 X3년 말 부채 장부 금액 109200. 요걸 먼저 쓰시고, 자, 109200. 그 다음에 주식 보상 비용 또는 보상 비용. 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지금 부채가 이거에서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자산 감소, 그러니까 현금 지급액이 이만큼 있는 거죠. 자, 주식 기준 보상에서는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자, 부채, 자산, 이거의 변동으로 보상 비용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뭐 여러분들 뭐 분개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분개를 할 필요 없이, 자, 부채의 변동액. 자, 부채의 변동액은 109200에서 93000을 뺀 거예요. 자, 그거를 부채의 변동 M-.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거는 자산의 변동이에요. 자, 자산의 변동은 지금 마이너스 45000인데, 뭐 마이너스 45000 한 다음에 그거를 뭐 M 플러스에 넣는 것보다 그냥 딱 보이잖아요. 자산 감소 45000. 요거 M-.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로 두드린다면, 자, 109200 빼기 93000 한 다음에 요거, 자, 부채의 변동이니까 M-. 그 다음에 45000, 자산 감소 45000 M-, MR 하시면, 자, 마이너스 61200. 그러니까 비용이 61200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자, 요걸 답으로 기재를 하시면 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자, 요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앰플 M-법. 자,
지금 한 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자, 부채의 변동. 부채의 변동을 n-에 입력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자산의 변동을 n 플러스에 입력한 게 아니라, 자, 자산 감소액을 n-에 입력한 거예요. 예. 좀 아까 거기에서, 자, 여기에서 자산의 변동액은, 자, 마이너스 45,000원이에요. 그쵸? 자산 변동액은 마이너스 45,000원. 근데 자산 감소액은 그냥 45,000원. 예. 그러니까 45,000원을 예, 그냥 n-에 입력을 한다. 예. 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X4년도. 자, X4년도는 지금 60명, 예, 60명이 갔다가 그 다음에 30명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60명에서 30명 이렇게 남게 되죠. 자, X4년 말 공정가치 214. 예. 자, 하나당 214원. 자, 30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214 하시면, 자, 최종적으로 부채 금액이 얼마냐면은, 자, 계산하시면 642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지급액 얼마냐? 자, 지금 30명이 행사를 했어요. 30명이 행사를 했고 X4년 말 내재 가치가 200원. 그러면은 30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200원 하시면은, 자, 현금 지급액이 6만 원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의 변동액. 자, 부채의 변동액은, 자,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죠. 그리고 자산의 변동액은, 자, 마이너스 6만 원인데 감소액 6만 원을 그냥 n-에 입력을 하시면 된다. 자, 계산기로 두드려 본다면은, 자, 부채의 변동, 자, 64200 자, 빼기 109200 이렇게 하시고, 자, 부채의 변동이니까 n-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산 감소액 6만 원. 자, 6만 원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요거 MR 하시면 마이너스 15,000. 자, 그러니까 비용이 15,000원이다. 자, 15,000원 이렇게 쓰시고, X4년 말 부채 장부 금액 64200. 자, 64200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자, 현금 결제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문제 1은 이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 보시면은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물음 1 있고 물음 2가 있는데, 서로 물음 1과 물음 2는 독립적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음 1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재 가치로 계속 측정을 합니다. 기말마다 측정을 하고, 그리고 결제일에도 측정을 하고. 자, 그래서 그 주가 자료가 주어져 있고, 여기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X4년, X5년 행사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떻게 되냐. 자,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은, 자, X3년, 그러니까 보통 X1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자, X3년까지 근무를 하면 가득이 된다. 종업원 100명에게 주식 선택권 10개를 각각 부여를 했어요. 자, 뭐 행사 가격 제시되어 있고, 자, 한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이다. 자, 그리고 X4년, X5년, 자, 행사된 주식 선택권 수량이 주어져 있고, 회계연도 말에 행사되었다. 자, 그리고 퇴사 인원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X1년 요건 뭐 쓸 필요가 없게 되고, X2년도에 이제 85%가 남게 된다. 그리고 X3년에는 X3년 말 현재 자, 요 85%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자, 지금 물음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X4년 말에 지금 300개가 행사가 돼요. 300개가.
자,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되는 게 얼마냐. 자, 요거는 내재 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결제일, 자, 그러니까 행사되는 때, 자, 그때 내재 가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행사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식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행사 가격, 현금이 들어오죠. 자, 그것들이 자, 자본금과 주발초로 대체가 돼요. 자,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분개를 자, 해본다면은, 자, 한 개당 하나 행사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300개 행사되니까 300을 곱해 주시면 돼요. 자, 한 개 행사될 때 지금 행사 가격이 1,0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금이 1,000원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 자, 내재 가치로 측정한다면 그게 대체가 되는 거니까 X4년 말에 자, 주가가 1,150원이에요. 근데 행사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은 내재 가치가 150원이죠. 내재 가치가 150원. 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본금 주발초 이렇게 되는데, 자, 한 주당 자, 자본금 여기 액면 금액 500원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발초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이제 한 주당 분개를 한 건데, 자, 요걸 구해 가지고 자, 이걸 구했다. 물음표 곱하기 300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요거 물음표를 구하시면 650원 나와요. 650원 곱하기 300 하시면 얼마냐면 19500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X5년도, 자, X5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한 개당 분개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550개가 행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 분개 한 개당 지금 행사 가격은 1,000원 똑같고, 자, 주식 선택권의 한 개당 자, 내재 가치를 구하시면은 자, 1,350에서 1,000원 빼면 350이죠. 자, 350이 없어진다. 자, 여기 자본금 부분 500 똑같고, 자, 물음표 해가지고 물음표 구해가지고 곱하기 550 하시면 자, 4675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좀 드문 경우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내재 가치를 계속 기말마다 측정을 하고 행사할 때도 측정을 합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자, 제시되는 물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물음이 보시면은, 자,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 단위당 공정 가치를 300원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X2년 말에 자, 이렇게 조건 변경 두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자, 조건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자, 공정 가치가 100 증가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증가되는 부분만큼 별도로 진행을 시키시면 되고, 자, 요거 조건 변경 두 번째, 요거는 단위당 공정 가치가 감소해. 요거는 무시한다. 자,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X3년도 비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조건 변경 1인 경우, 조건 변경 2인 경우. 자, 그래서 진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자, X2년 말부터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부여일 현재 공정 가치가 300원이죠. 그러니까 좀 앞쪽에 적당한데 300 써주시고, 자, X2년도 그러면 3년 중에 2년 지났죠. 자, 지금 수량은 850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85% 그리고 X3년도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 그래서 X2년 말에 850개 그냥 쓰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앞에 개수가 있으면 사람 수를 쓰시고, 자, 앞부분에 개수를 안 쓴다 그러면 총 개수를 쓰시면 되죠. 자, 850개 곱하기 300
곱하기 2 나누기 3 하시면 얼마냐면 17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자본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 변경 1. 지금 단위당 공정 가치가 100원 증가한다. 자, 증가되는 것만큼 별도로 진행을 시키시면 된다. 100 쓰시고, 자, 지금 남은 기간이 1년이죠. 1년이니까, 자, X3년도는 요거는 그대로 850개 곱하기 100.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똑같으니까 850개. 자, 850개 곱하기 100 하시면, 자, 85,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X3년 말에 85,000원이다. 자, 그러니까 없다가 요만큼 생긴 거니까, 자, 비용이 8500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원래 있던 부분은, 자, 850개 곱하기 300. 이렇게 하시면 얼마냐면, 자, 얼마냐면은 255000. 이렇게 돼요. 자, 요 차이가, 자, 85,000원이에요. 85,000원.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만큼 보상 비용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가되는 부분, 그거는 또 요만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 변경 1인 경우, 그거는 요거 두 개 다 인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17만 원, 마이너스 17만 원 이렇게 쓰시고, 자, 조건 변경 2인 경우에는 이걸 고려를 안 하죠. 이렇게 이거 빼고, 그러면, 자, 85,000원. 자, 85,000원 이렇게 된다. 자, 문제 2는 요거 물음 2는 뭐 쉬운 거고, 지금 물음 1은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기억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된다. 자, 문제 2는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 문제 3 보시면은 물음 1이 있고 물음 2가 있어요. 근데, 자, 물음 1하고 물음 2는 독립적인 물음이다. 자, 물음 1을 보시면은 지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2 해가지고, 요구사항 1은 X3년 말 현재 주가가 1100일 때, 자, 비용 구해라. 요구사항 2는 조금 변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구사항 1에 대해서 요 자료를 가지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료에, 자, 임원 50명에게, 50명, 자, 주식 선택권 10개, 10개를 부여를 했고, 자, X3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자, 이 주식 선택권은 X3년 말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 X6년 말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X3년 말에 주가가 1,000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시장 조건이죠. 시장 성과 조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자,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측정할 때 이항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자, 모형 내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주식 선택권 공정 가치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대로 읽고 그냥 쓱 넘어가시면 돼요. 자, X3년 말에 대안의 주가가 1,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과 1,000원 미만이 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자, 이런 식으로 하죠. 시장 조건인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부열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단위당 300원으로, 단위당 300원을 추정을 했다. 자, 그러니까 300원 요거 여기다가 300원 기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퇴사 자료 주어져 있죠. 자, X1년도에는 실제 퇴사에는 3명, X3년 말까지 추가 2명, 그러면 5명 퇴사를 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45명이 되고, 자, X2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자, 실제 퇴사한 게 5명, 자, 추가가 25명. 굉장히 많네요. 자, 5명에 25명, 30명이 퇴사를 해. 그럼 20명 남죠? 20명 남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자, X3년도 실제 퇴사에는 5명. 자, 그러면 여기 5명, 10명 퇴사를 했다. 그럼 남아있는 게 40명. 이렇게 남죠. 자, 그리고 자, 주가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 사용할 일이 없는 자료들이고,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45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300. 그리고 기간이 지금 3분의 1 지났죠. 자, 그렇게 하면은 45,000원. 자, 45,000원 이렇게 되고, 지금 뭐 비용을 이렇게 기재를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X 1년도는 그냥 45,000원 기재를 하시고, 자, X 2년도 20명 가지고 20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300 곱하기 3분의 2 하시면은 자, 얼마냐면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줄었죠? 줄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상비용 환입. 보상비용 환입이 5,000원 이렇게 발생이 된다. 자, 여기서 보상비용 환입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금액을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5,000원 요거는 자, 괄호 해가지고 5,000원. 이렇게 쓰시고, 자, X 3년도, 자, 40명 곱하기 10개, 자, 곱하기 300, 기간은 뭐 다 지났으니까, 자, 계산을 하시면 12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8만원, 지금 8만원 늘었으니까, 자, 비용 8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그러니까 비용 8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X3년 말 현재 주가가 1,100원이다. 사실 뭐 이게 1,100원이든 얼마든 요 답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장 조건인 경우 이제 실제 가득을 해요. 40명이 실제 가득을 하지만 지금 여기 답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가득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구사항 1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구사항 2 여기 보시면은 자, 주식 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주가 1,000원에서 950원으로 X1년 말에 변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선택권 단위당 공정 가치가 10원 증가했다. 자, 10원 증가한 거를 별도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10원 증가한 거. 그리고 이제 X3년 말 현재 주가가 900원이다. 자, 950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득은 못하게 되지만, 자, 우리 회계 처리는 그냥 시장 조건인 경우에는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 보상 비용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쭉 당초에 있던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자, 증가된 부분. 자, 요거는 지금 2개년 남았으니까 여기는 2분의 1을. 자, 그래서 20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10 나누기 2 하시면 얼마냐면 1,000원. 1,000원.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자, 보상 비용이 1,000원. 1,000원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X3년도는 지금 자, 40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10 그리고 다 기간이 지났으니까 얼마냐면은 4,000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1,000원에서 4,000원. 자, 비용이 그러면 3,000원 이렇게 된다. 그리고 X3년 말 현재 주가가 900원. 아, 이거 조건 달성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 비용 환입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시장 조건인 경우에는 다 인식을 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자, 보상 비용 계산을 하시면은 지금 X1년도는 똑같아요. 자, X1년도는 똑같고, X2년도는 요거 합산을 하시면 지금 자, 보상 비용 환입 4,000원이죠. 자, 환입 4,000원.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자, X3년도는 지금 비용이 83,000원. 합산하시면 83,000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 물음 2는 이제 별도니까, 자,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풀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X2년 말에 뭐 주가 차익 보상권을 취소를 하고, 자,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변경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내용인데, 자료를 보시면은 종업원 50명에게 자, X3년 말까지 근무하는 조건. 그리고
예. 자, 주가차익 보상권 10개를 부여를 했어요. 자, 뭐 행사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퇴사 예정 인원. 자, X1년도는 실제 퇴사 3명, X3년 말까지 추가로 2명, 그러면 5명이 자, 퇴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X1년 말에 자, 여기다 45명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자, X2년도에는 자, 실제 퇴사에는 3명, X3년 말까지 추가로 2명. 자, 그러면은 3명, 3명, 2명. 그러면 8명, 8명 퇴사하죠. 그럼 남는 게 42명, 이렇게 돼요, 당초에.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요거는 약간 좀 그래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매 회계연도 말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 자, X1년에 100원. 자, X1년도가 100원이에요. X1년 말에 100원. 자, 그러면 X1년도 지금 3년 중에서 1년 지났다. 3분의 1. 자, 그러면은 자, 부채 금액이 얼마냐? 장기 미지급 비용. 자, 45명 곱하기 10개 곱하기 100. 자, 나누기 3 하시면 자, 1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X1년 말에는 이렇게 되고, 자, 지금 물어보는 거는 X2년도예요. X2년도 자,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X2년 말 주식 선택권 금액.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지금 X2년 말에 주가 차익 보상권을 모두 취소를 하고, 자, X4년 말까지 지금 당초에는 X3년 말까지였는데, 자, X4년 말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종업원 각각의 주식 선택권 8개를 부여하는 것을 변경을 했다. 그리고 자, 주식 선택권 공정 가치가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사실 인원수, 자, 이거는 실제 퇴사 인원은 3명이고 X3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2명이 퇴사할 것으로 예상을 한 건데, 지금 X4년 말까지로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X4년도에 몇 명이 퇴사할 것이란 그런 자료가 사실 있어야 더 정확한데, 지금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X2년도에 이렇게 주어진 자료, 자, 요 자료 가지고 그냥 풀이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냥 42명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차익 보상권 X2년 말에 이제 주식 선택권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X2년도에 대해서 자, 보상 비용 인식하고, 자, 부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자, 주식 선택권으로 대체를 하면서 차액은 또 보상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2단계로, 그러니까 자, 현금 결제형 상태에서 쭉 X2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자, X2년 말에 자, 주식 결제형으로 싹 바꿔줘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 어떻게? 자, 주식 선택권 8개예요. 자, 8개. 주식 선택권 8개. 자, X2년 말에. 그리고 하나당 130원. 하나당 130원. 자, 이렇게 하면은 X2년 말에 자, 주식 선택권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2명 곱하기 8개 곱하기 130, 자, 곱하기 4분의 2. 왜냐면 X4년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자, 4분의 2.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 선택권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 자, 21840. 2184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 지난 기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요게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 자, 근데 자, 좀 아까 말씀드린 2단계로 그렇게 하는 거랑, 자, 여기서 이렇게 변동이 됐다.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너무 단순해 가지고, 그리고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요 부채랑 요 자본이랑 똑같아. 실제로는 다르죠. 부채랑 자본이 같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계산 목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뭐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괄호가 요런 모양, 요거는 괄호가 요런 모양, 해가지고 비슷하네.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보시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 차이가 얼마야? 자, 그 차이가 지금, 예, 이렇게 돼요. 예, 여기 써본다면, 예, 뭐 쓸 필요는 없지만, 자, 6840, 예, 요만큼 비용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2단계로, 그러니까 2단계로 회계처리를 해도 최종적으로, 자, 비용은 이렇게 나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예. 그 차이, 예. 그걸 기재를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물어보는 거,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 예. 자, 마이너스 6840. 자, 684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예, 주식 선택권 금액. 자, 요거 21840. 자, 이렇게 쓰시면 된다. 요게 아까,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금 결제용으로 진행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자, 주식 결제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그냥 그 주식 선택권 금액, 예, 쓰시고, 요 차이를, 자, 보상 비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예. 자,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놓은 거예요. 네, 문제 3은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 보시면은, 예, 물음 1, 물음 2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예, 서로 뭐 완전 독립적인 물음이에요. 자, 그래서 물음 1부터 보시면은, 자, 부여한 주식에 현금 결제 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되는 경우에요. 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물어보는 게, 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2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같이 푸시면 돼요. 서로 뭐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X 4년 말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예. 직원 10명한테, 자, 공정가치가 주당 600원인 주식을, 자, 200주씩 부여하였다. 자, 주식을 부여했다.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을 미가득 주식을 쓰죠.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자, 그리고 주식을 부여한 경우, 예. 행사 가격이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으로,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X 3년 말에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540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 현금 결제 선택권을 추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 가득일에 주식 200주를 수취하거나 200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선택형이 된 거죠. 선택형이. 자, 그리고 밑에 자료 보시면은 X 3년 말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와 당초 특정된 근무 영역을 제공받은 정도에 기초해서 X 3년 말에 현금으로 결제될 부채를 인식하였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 뭐 또한 해가지고 X 4년 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을 그 기간에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였다. 예. 요거는 원래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건데, 다 설명을 해줬어요. 예. 자, 예, 모든 가득 기간에 걸쳐, 쭉 보시면은, 인원수 변동이 없다. 예.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X 4년 말 주식의 공정가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X 2년, X 3년, X 4년 비용, 보상 비용. 예. 그리고 요구사항 2에서 X 3년 말, X 4년 말 부채. 자, 요거를 구해라. 자,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지켜보면은, 자, 기본 자료는 여기 기재를 해놨고, 자, X 1년 말에 요 자본, 미가득 주식. 자, 미가득 주식의 금액이 얼마냐. 자, 계산을 하시면은 지금 전체 4년이에요. 4년 중에 1년 지났다. 4분의 1. 자, 이렇게 되고, 인원수 변동이 없어. 10명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요거까지 반영을 하면은, 자, 2,000개예요. 2,000개. 자, 4분의 1, 2,000개 곱하기 600. 자,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얼마냐면은 30만 원 나옵니다. 30만 원. 자, 자본, 미가득 주식 30만 원. 자, 이렇게 되고, 뭐, X 1년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X2년 말에 어떻게 되냐. 자, 다른 거 변동 없고 지금 기간만 1년 늘어나죠. 그러니까 4분의 2 하시면 여기가 60만 원 계산이 돼요. 자, 이 차이 자, 30만 원. 30만 원 비용 인식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X3년도. 자, 지금 X3년도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 뭐 X3년 말에 자, 뭐 현금 결제 선택권을 추가한다. 그러면 그때 분리를 해주면 되지. 자, X3년 비용 인식하는 과정은 일단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기간이 1년 더 늘어난 거, 그래서 4분의 3.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자본, 미가득 주식이 9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보상 비용, 자, 30만 원, 이렇게 인식을 일단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금 결제 선택권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부채를 인식을 해야 돼요.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해가지고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얼마만큼 인식을 해야 되는가. 자, 주식의 공정가치가 540원입니다. 자, 540원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나중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자, X3년 말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 자, 요걸 가지고, 자, 부채를 인식했어요. 그리고, 자, 근무용역 제공받은 정도. 자, 그러니까 근무용역 제공받은 정도는 전체 4년 중에 3년, 4분의 3만큼 인식을 했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자, 540원, 그리고, 지금, 2,000개예요. 2,000개.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자, 지금, 2,000개, 2,000개. 그리고 지금, 자, 주식 공정가치가 540원, 540원 곱하기 3 나누기 4. 이렇게 하시면 81만 원. 자, 81만 원을, 자, 이 상태에서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을 부채로, 81만 원은 부채로 대체를 해요. 자, 그래서 81만 원 부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본 상태로 있는 거죠. 자, 나머지가 9만 원, 9만 원 요렇게 분리가 된다. 요게 요렇게 분리가 돼요. 부채 부분, 자본 부분. 자, 요거는 4분의 3 지난 금액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랑 요거 둘 다 총 4년 중에 3년 지난 상태의 금액이다.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X4년도는 어떻게 되냐? 자, X4년도는 이제 부채는 재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주식 공정가치가 500원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2,000개 곱하기 500. 자, 2,000개 곱하기 500 하시면은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지금 기간이 다 경과됐죠. 자, 100만 원을 그대로 부채로 인식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차이, 여기서 81만에서 100만 원, 19만 원 늘었죠. 자, 비용 19만 원 인식을 하고, 자, 자본도 지금 요게 4분의 3이에요. 요게 4분의 3이다. 그러면 다 지난 거, 다 경과된 거, 그건 얼마냐? 자, 12만 원이죠.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9만 원에서 12만 원, 3만 원. 자, 3만 원. 요 자본과 관련돼 가지고 비용 인식을 요만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X2년 단기 보상 비용 30만 원. 이렇게 되고 X3년 단기 보상 비용 30만 원 똑같아요. 자, 그리고 X4년. 자, 요거는 두 개 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22만 원이죠. 22만 원.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X3년 말 부채. 자, X3년 말 부채 81만 원. 자, 그리고 X4년 말 부채 100만 원. 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선택형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식 결제형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현금 결제형이 추가됐다. 그런 선택형인 경우, 후속적으로 선택형이 된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그때 나눠준다. 자, 부채 요소 금액 먼저 계산을 하시고 나머지를 자본 요소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 기간 경과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자, 그 이후에 진행도 할 수가 있다. 자, 물음일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물음이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물음이, 자, 물음이는 주식 선택권의 중도 청산과 관련된 자료 2 이렇게 되어 있고, 요구사항 1, 2, 3. 자, 요구사항은 독립적이다. 자료 2 여기 보시면은 자, X년 초에 직원 10명에게 주식 선택권을 각각 20개씩 부여를 했다. 10명한테 20개씩. 그 다음에 X4년 말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900원.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X3년 초에 자, 주식 선택권 전부를 중도 청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 개당 1200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퇴사가 없다. 퇴사가 없다. 그래서 인원수는 자, 쉽게 인원수 니들 인원수 틀리지 말고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자, 괜히 인원수를 가지고 틀리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출제위원이 인원수 변동을 안 시켰습니다. 자, 요구사항 1 보시면은 자, 중도 청산일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다. 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요구사항 2는 공정가치가 1000원이다. 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요거랑 성격이 다른 물음이고. 자, 그래서 지금 중도 청산을 X3년 초에 했어요. 그래서 X2년 말까지 빠르게 진행을 시켜 봐야죠. 뭐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인원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 지금 전체 4년 중에서 여기 4분의 1 지나고 여기 이제 4분의 2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200개죠. 200개 곱하기 900. 자, 곱하기 4분의 2 하시면 여기가 자, 9만 원 나옵니다. 9만 원. 9만 원 나오는데 자, 요구사항 1에서 자, 주식 선택권 공정가치가 단위당 12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는 뭐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냐. 보상 비용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답을 구하느냐. 자, 원래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자녀 기간에 보상 비용을 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2단계로 이것도 이제 2단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시간 많이 걸리고 수업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또 순액 분계, 그러니까 X2년 말 상태에서 자, 모두 청산이 끝나는 그 과정까지 전체를 그냥 하나의 분계로 푸시는 거. 그렇게 푸는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분계를 이제 자, 한다. 순액 분계. 자, 지금 X2년 말 상태에서 자, X2년 초 전부 청산하는 것까지 다. 그러면은 이건 없어져요. 주식 선택권 9만 원. 이거 없어진다고요. 자, 9만 원 없어져요. 자, 그리고 지금 현금 주는 게 지금 개당 1200원씩. 자, 전체 200개죠. 자, 200개 곱하기 1200원. 이렇게 현금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남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 주식 선택권 청산 손실 또는 청산 이익 자본 항목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봤으면은
뭐 그런 게 있었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본 항목인데 청산과 관련된 손실, 이익에 이런 식의 계정 과목. 자,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걸 먼저 계산을 해서 기재를 하시고 나머지를 보상비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당초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자, 당초에는 900원이었어요. 근데 청산할 때 1200원. 자, 이게 늘어나면 손실로 처리를 해요. 손실 비용 또는 손실 비용. 근데 여기는 이제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자, 손실. 자, 그러니까 당초보다 늘어나는 경우, 아까 뭐 증분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 그걸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면 비용이 늘어나죠. 비용이 늘어나요. 이 회사 입장에서.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당초 거보다 늘어난다. 그러면 손실. 자, 손실이면 왼쪽에 쓰는 거예요. 왼쪽에. 자본 항목인데, 자, 늘어난다? 300원 늘어나. 300원 늘어나. 자, 전체 200개예요. 자, 200개. 200개인데 한 개당 지금 900원에서 1200원. 300원 늘어나요. 자, 늘어난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자, 이런 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비용 또는 여기서는 손실. 물론 자본 항목이지만, 자, 손실이면은 왼쪽에 쓰게 되죠.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오른쪽에 써야 돼요. 오른쪽에. 주식선택권, 청산, 이익 이런 계정 과목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쓰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늘어났다 그러면 왼쪽에 쓴다. 자, 이렇게 썼으면 나머지가 보상비용이에요. 보상비용은 왼쪽에 계산이 돼요. 대차차액 계산하면 어차피, 자, 여기 차변 잔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대차차액으로. 자, 그러면 여기 9만 원이 나옵니다. 9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마이너스 9만 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2. 이때는 단위당 공정가치가 1000원인 경우예요. 1000원인 경우도 지금 900원에서 1000원, 100원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만 100으로 바꿔주시고 이걸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만 원 나와요. 13만 원.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해서 1200원이나 1000원이나 다 늘어나는 거고 크게 의미가 없죠. 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자, 요거는 1200원, 요거랑 같다. 현금 지급액이랑 같다.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다른 경우, 그거를 출제위원은 물어본 건데, 우리는 간략하게 이렇게 딱 계산을 해서 답을 쓰시면 된다. 요거를 이제 1000원 말고 900원보다 작은 거, 뭐 800원, 700원. 자, 요런 경우를 출제를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오른쪽에 쓰고 대차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는 그냥 아주 유사한 문제, 유사한 물음이에요. 아주 거저먹기.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쓰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분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도 청산과 관련돼서는, 자, 현금 지급하는 거 오른쪽에, 그 다음에 자, 왼쪽에는 주식 선택권이 없어져. 그리고 자본 항목인데 뭐 청산 손익이 있어. 청산 손실이면 왼쪽, 청산 이익이면 오른쪽인데, 뭐 그런 계정값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부여일 당시 공정가치에서, 자, 얼마만큼 공정가치가 변동이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왼쪽에 쓰거나 오른쪽에 쓰거나. 근데 그게 뭐 하여튼 자본 항목이야. 자본 항목은 문제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뭐 그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건 이걸 당기손익, 보상 비용을 물어보죠.
자, 어쨌든 그렇게 기재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대차 차익으로 보상 비용이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요 분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3. 자, 중도 청산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X3년 초에 자, 마케팅 부서 직원 10명이 모두 퇴사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끝까지 일을 못 했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다 환입을 한다. 9만 원 다 환입을 해요. 환입을 하니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플러스 9만 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끝까지 일을 못 하고 중도 퇴사 다 해버리면 다 환입을 해버리면 돼요. 이거는 뭐 좀 단순한 건데 뭐 그래도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문제 4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기 현금 결제 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되는 경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자, 물음 2 요거 중도 청산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개 풀어봤는데 이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된 거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풀이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내용들 어떻게 풀이를 하는가 기억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주식기준 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